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발달했는데 암 발병률하고 사망률은 거의 세계 탑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했듯이 암은 가족력이 아니라 특히 무엇을 먹느냐가 암 발병을 결정한다는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좋은 걸 찾기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입니다. 즉, 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암은 절대 정복될 수가 없습니다. TV만 틀면 나오는 광고가 보험이랑 건강기능식품이죠. 암과 치매로 보험을 안 들 수가 없게 만드는데 절대 보험은 암을 예방해 주지도 대비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이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암이 정복이 안 된다는 것까지 인정했습니다. 불과 1980년대까지만 해도 식생활이 암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했듯이 암은 유전, 즉 가족력이 아니라 가족력 유전에 의한 암은 5에서 10%밖에 되지 않고 90에서 95%는 후천적인 내가 어떤 환경에 생활하고 특히 무엇을 먹느냐가 30에서 35%나 암 발병을 결정한다는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러한 사실은 의학계에서 정설로 다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 5에서 10% 가지고 계속 가족력, 사돈의 8종까지 암 환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조기검사해라. 조기검진만이 암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식생활 습관, 즉 가공식품이 아닌 채소, 과일식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암은 절대 정복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죠. 그러니까 선진국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발달했는데 암 발병률하고 사망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신부정증, 즉 콩팥에 관련된 질환이 거의 세계 탑입니다. 그럼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무슨 아프리카도 아닌데 이 위생시설과 모든 게 잘 갖춰진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치명적인 암 발생률이나 질환들이 높은 건가? 결국에는 과한 조기검진. 암은요, 하루에도 수천 개씩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조절해주는 면역 방어 체계가 바로 림프 시스템이고, 림프 주머니라는 곳이 이 암세포들, 독소를 꽉 잡고 있는 건데, 이게 내가 몸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환경이 조금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으면 순간 커져요. 그게 바로 임파선이 붙는다고 하는 거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조기검진이나 조직검사까지 세포검사까지 해버렸는데 채소 없으면 암으로 진단받는 거예요. 그럼 이게 유사암일 수도 있어요. 악성 종양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갑상선암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갑상선암 발병률이 세계 탑입니다. 왜? 검사율이 높은 만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갑론을박이 있는 부분이라 논외로 하더라도, 그럼 그 다음 뭐냐? 음식 문화라는 거죠. 배달 음식 문화가 24시간 동안 이렇게 먹고 마시고 술 살 수 있는 편의점 왕국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 선진국 어디서도 이렇게 24시간 술을 살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여행 다녀보신 분들 알 거예요. 거기다가 배달 음식은 모든 게 동물성 식품의 튀김류입니다. 반대로 원래 주식인 채소 과일은 공격을 받아요. 채소 먹으면 칼륨 때문에 신장 환자들, 특히 투석하는 환자들 먹으면 안 된다. 과일의 과당 때문에 혈당 올린다. 지방간 올린다.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이런 거를 의사들이 얘기를 해요. TV에 나와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채소 과일식의 비중이 줄어들고 반대로 가공식품이 높아진 만큼 암 세포들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우리 몸에 있고, 재수없게 조기검진을 했기 때문에 빨리 발견되는 겁니다. 40대, 50대 때. 하지만 기억하셔야 되고 아셔야 될 거는 120세 자연사 하신 분 몸에서도 암 세포는 나온다는 겁니다. 암 환자에게 좋은 채소 과일이 뭔지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면 두려움이 너무 커요. 채소 과일식 해도 되느냐, 특히 암 환자분들, 그리고 당뇨 환자분들. 그런데 몸에 좋은 걸 찾기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입니다. 안 먹어야 될 음식들 10가지를 이미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아주 오래전에 발표했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암센터에서 암 환자들에게 금기시 해야 될 10가지 음식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은 음식이 아니라 죽은 음식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 첫 번째가 뭐냐? 튀긴 음식입니다.
튀긴 순간에 이미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최악의 물질이라고 하는 트랜스 지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채소도 튀겨 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구마도 튀겨 드시고, 저도 고구마 튀김 정말 좋아해요. 근데 자주 드시면 안 돼요. 채소, 과일도 튀겨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건 원래 좋은 거니까 튀겨 먹으면 좀 상쇄되겠지? 그래서 7대3의 법칙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채소, 과일을 온전히 먹고 나머지 3은 이런 가공식품만 먹어도 우리 몸은 유지된다는 거고, 두 번째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느냐? 태워 먹지 마라. 숯불구이류입니다. 즉 고기를 태웠을 때 나오는 벤조피렌이나 감자를 튀겼을 때 나오는 아크릴아마이드나 이런 거는 너무나 이제는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이 물질들 말고도 이미 튀기거나 고열에 굽거나 숯불에, 특히나 석쇠에다가 구웠을 때 중금속까지 엄청난 많은 화학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기름도 특별히 드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드레싱해서 드시는 거 말고는 모든 게 발현점 이전부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기름조차도 챙겨 먹는 건 몸에 좋지 않다. 그 다음 바로 가공육입니다. 동물성 식품이 몸에 좋지 않다는 건 이미 자명한 사실인데,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발색제와 방부제와 감미료와 인공감미료 모든 화학첨가제가 들어간 작품이 가공육, 즉 햄이에요. 스팸. 미국에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군인들을 위해서 개발했던 정크푸드의 대명사, 베이컨, 소시지. 근데도요, 아직도 연예인들이 나와서 부대찌개를 팔아요. 우리 엄마들, 아이들을 위해서 이거 먹으세요 하고, 부대찌개 제가 판매하시는 분들하고는 아무런 감정은 없어요. 하지만 알려줘야죠. 아이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대표적인 게 햄인데, 안타깝게도 어린이집에도 납품이 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누군가는 납품해서 돈을 벌고 그걸로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결국 소비자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공육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탄산음료입니다. 청량음료죠. 제가 커피는 카페인 말고도 많은 논란이 있지만 콜라에는 카페인이 들어가요. 그리고 인산이 들어가서 칼슘을 흡수를 방해하고, 거기다가 인공 감미료, 당류 제로라 그래서 각종 아스팜탄, 아세스판칼륨, 스테비아 뭐 이런 그런 게 다 들어가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 다음 넘어가는 게 아이스크림입니다. 즉 냉동식품인데요. 아이스크림이요, 최악의 음식입니다. 31가지 아이스크림 회장 역임하신 분이 그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보고 이게 얼마나 안 좋은 물질이 들어간지를 알고 나서 우리 자녀들에겐 절대, 우리 가족들에겐 먹지 말라고 했다는 일화는 유명한 사실이에요. 원래 물하고 기름은 안 섞여요. 근데 이거를 섞게 만들려고 유화제를 넣고 이걸 단맛을 내야 되니까 인공 감미료 넣고, 심지어 중국의 비싼 아이스크림은 불로 달고도 안 녹이는 유명한 그 짤이 아직도 돌아요. 그걸 우리 아이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자, 5가지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딸려가는 게 뭐냐? 6번째, 과자류입니다. 왜? 튀기잖아요. 그리고 모든 당이 들어가죠. 인공당, 설탕, 덱스트린, 변성전분. 그러니까 편의류에서 파는 것들이 여기에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WHO가 7번째로 얘기한 게 편의류예요. 편의류. 인스턴트. 인스턴트의 대명사가 바로 햄버거죠. 정크푸드. 스스로 자기들이 얘기했어요. 이건 쓰레기 음식이다. 재밌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맥도날드가 2009년에 마지막으로 영업을 종료하고 철폐를 했는데요. 2012년도에 그 마지막으로 산 치즈버거와 감자튀김을 한 구매자가 본인의 주차장에서 우연하게 발견을 했는데 하나도 부패가 안 된 거예요. 안 썩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슬란드의 박물관에 1년 동안 전시가 됐습니다. 마지막 치즈버거인데 썩지 않는 버거 해가지고. 2020년도에 맥도날드가 드디어 인정합니다. 수분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이거는요 죽은 음식도 아니에요. 왜? 썩질 않으니까요. 앞으로도 안 썩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햄버거, 치즈버거, 패티, 빵, 그 수준이 지금 나아졌을까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래서 이 편의류, 인스턴트류도 실은 암을 유발한다. 그러면 이 7번째까지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곳이 어딜까? 바로 캠핑장입니다. 주말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캠핑장을 데리고 가시는데요. 거기 가면 7가지 향연이 다 벌어져요. 아이들 좋아하니까 숯불에다가 올려서 고기 구워 먹죠. 베이컨 올려서 먹죠. 소시지 구워 먹죠. 다 태워 먹죠. 여기다가 입가심으로 아이스크림 먹죠. 과자 먹죠. 콜라 사이다 마시죠. 간식으로 냉동만두까지 들어오죠. 라면 끓여 먹죠. 방송에서요, 한 번씩 캠핑 가서 라면을 먹는 모습은요, 분명히 협찬에 의해서 간접 광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판매율이 올라가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제발 우리 아이들 위해서 데리고 갔는데 이러한 것들이 암을 유발시킨다는 물질인 걸 아시고 채소 과일만 먹어도 충분해요. 캠핑장 문화를 바꾸셔야 돼요. 왜 캠핑장 가서 꼭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됩니까? 석쇠에. 키 성장에 좋고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게 채소 과일이라는 걸 알려주신 게 좋고요. 그 다음 이제 8번째 나오는 게 통조림입니다. 비스페놀이라는 발암물질이 모든 거에 들어가기 때문인데 이 통조림의 근거 역시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정말 인간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직도 많이 유통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황도, 물에 해서 과일이 들어있는 그게 예전에는 병원에 문병 갈 때 선물이라고 막 사들고 갔단 말이에요. 좋은 줄 알고. 근데 절대 이제는 문병 가실 때 그거 사서 선물로 갖고 가시면 안 돼요. 9번째가 소금에 절인 식품입니다. 나트륨이 혈압에 있어서 안 좋다 이건 지금도 학계에서 논란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너무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외식을 안 할 수 없고 배달을 안 시켜 먹을 수 없고 아이를 학교에 안 보낼 수 없고 이미 모든 거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저염을 해야 된다. 채소 과일식을 하면요 따로 소금 섭취 안 하셔도 충분합니다. 특히나 주겸이나 천일염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드셔도 되기 때문에 사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10번째가 바로 설탕에 절인 과일입니다. 과일이 암 환자 금지 식품이 아니고 과일은 몸에 좋은데 이 과일은 단 설탕에 절여서는 안 돼! 우리나라 너무 청문화가 돼 있죠? 매실청, 유자청, 청청청 설탕이 마치 2년에서 3년 되면 발효돼서 이거는 효소니까 괜찮다, 식초다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채소 과일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부로 유자청 아니면 심지어 카페 가셔서도 나는 커피 안 마시고 유자차 마셔야지. 근데 그게 설탕에 절이고 액상과당 시럽에 즉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건 과일에 든 과당이 아니고 GMO로 조작한 옥수수로 만든 액상과당 시럽이 우리 지방간을 갖고 오는 거지 단순히 과일에 있는 과당이 스크랄로스 이런 설탕 개념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주 그거는 영양학적으로나 생화학적으로나 인체 세부학적으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가머니설 하는 수준에 밖에 되지 않아요. 제 주장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암센터들, 유세 암센터들에서 더 이상 과일의 과당이 암 환자를 공격한다라고 해서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파이토케미칼이 풍부해서 가장 살아있는 항암 음식이 그래서 세계 10대 푸드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뭔가 팔아야 되니까 계속 바꿔 넣는 거죠. 멀리서 찾으실 필요 없어요. 마트에 가셔서 파는 것들 사과, 귤, 뭐 지금처럼 제철 과일인 딸기, 겨울을 이겨내고 나는 봄나물들 쑥, 냉이, 파 이런 자연에서 오는 것들을 그대로 드시는 게 우리 몸을 가장 해독합니다. 그래서 매일 생채식을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매일 생과일 주스를 채소과일 갈아서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3끼를 먹는다면 최소한 한 끼만 동물성 식사를 하시고 나머지 2끼는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셔라. 그게 제가 주장하는 7대3의 법칙이고요. 암 환자나 당뇨 환자들은 기본으로 9대1까지는 제한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는 아침은 채소과일 주스를 드셔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루 2끼를 드시면 30일이면 60번 식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9대1로만 해도요 6번이나 치킨을 드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8대2로 하면 12번이나 라면을 드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못 끊어요. 저도 돈가스 좋아합니다. 한 번 맛을 안 보면 모르지만 이 맛을 보면 절대 못 끊게 당 중독을 만든 게 이 화학 첨가제들, 화학 호르몬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암 환자들은 반드시 암이 5년 완치됐다고 해서 방심하시고 다시 예전 생활로 먹거리가 가공식품으로 돌아가 버리시면 반드시 다른 곳으로 재발하고 전이합니다. 왜냐하면 암세포는 항상 퍼져 있고 매일 생겨난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그래서 채소과일식으로 7대3의 법칙, 8대2의 법칙, 9대1의 법칙 때로는 완벽하게 채소과일식만 하는 30일 동안의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자주 인사드리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저 역시 올바른 건강 지식을 전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 카페에 채소과일식 예방원을 검색하시면 실제로 실천하시면서 많은 좋아진 경험들을 공유하는 사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법들도 하나씩 찾아보시고요. 특정 레시피에 쫓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이 상업주의, 자본주의가 하는 마케팅에요. 웬만한
웬만해서는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셔라.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떠한 선택을 해도 후회 없이 내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때 내가 설사 암이 걸리더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잘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